시니어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먹는 마늘이 오히려 여러분의 간을 망가뜨리고 위에 구멍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응급실에는 마늘을 잘못 먹어서 쓰러진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루에 생마늘 10쪽씩 먹었다가 간 수치가 3배나 치솟은 어르신과 공복에 마늘을 계속 먹다가 위궤양이 터진 어르신, 모두 제가 직접 진료했던 실제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도현입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25년간 진료와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와 식이요법 분야에서 100편 이상의 국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식생활 가이드라인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은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온 선조들의 지혜와 최신 의학 연구를 결합해 마늘이 왜 어떤 사람에게는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는 천연약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간과 위를 망가뜨리는 위험한 독이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 체질별 맞춤 해석,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섭취법과 대안 음식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마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지실 겁니다. 오늘 건강시간여행에서는 옛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의학의 해석을 바탕으로 시니어에게 필요한 마늘 효능을 극대화할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부터의 생활이 건강한 삶으로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만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마늘은 예로부터 병을 예방하는 만병통치약으로 불렸습니다. 조선시대 의서에도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력이 보강되고 소화와 혈액순환에 좋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당시 선조들이 마늘을 섭취한 방식과 우리가 현대에 먹는 방식이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자연 상태 그대로 혹은 발효, 숙성해 천천히 섭취했지만 현대인들은 생마늘을 대량으로 먹거나 마늘빵, 마늘장 아치처럼 설탕과 버터, 식초 등과 섞어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68세 김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평소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생마늘 5쪽을 다른 음식과 함께 먹던 할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400까지 급상승해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했지만 만약 상황이 늦었다면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 하나만으로도 마늘이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가 뛰어나지만 과량 섭취하거나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간과 혈당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선조의 지혜와 현대의학 연구의 만남을 통해 마늘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약이 되고 언제 독이 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단순히 마늘 먹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간, 위, 혈관, 뇌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생활 전략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늘의 두 얼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마늘은 오랜 세월 동안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식재료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일본 도쿄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2쪽 정도의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위암 발병률이 약 30%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장과 뇌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그러나 마늘의 효능은 먹는 방법과 보관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된 섭취는 약이 되기보다 오히려 간과 혈당, 위장 건강에 부담을 주어 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이 되는 음식 조합은 무엇일까요? 먼저 설탕과 달콤한 장아찌입니다. 마늘, 장아찌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마늘 요리는 알리신 성분과 결합하면서 항암, 항산화 효과가 줄어들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실제로 68세 김 할머니는 매일 설탕이 들어간 마늘, 장아찌를 즐겼습니다. 처음에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느꼈지만
점점 혈당이 급격히 올라 당뇨가 악화하였고 혈당이 4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원인은 알리신과 과당이 만나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김 할머니는 생마늘 대신 익힌 마늘과 비법 음식으로 섭취 방식을 바꾸자 3개월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기운도 회복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설탕 대신 비법 음식을 소량 사용하거나 장아찌는 최소한으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례는 마늘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정제된 밀가루와 버터가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마늘빵, 크루아상, 마늘 토스트 등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결합해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간에서 지방 합성을 증가시킵니다. 72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마늘빵을 즐기다가 간의 지방이 축적되어 지방간 진단을 받았습니다. 분석 결과 마늘 속 알리신과 버터, 밀가루의 결합이 간에서 지방 합성을 촉진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마늘빵 대신 찐 마늘 2에서 3쪽과 비법 음식 1티스푼으로 대체했고 3개월 후 간 수치가 정상화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마늘은 잘못된 음식과 조합하면 독으로, 올바른 조합을 하면 보약으로 작용합니다. 밀가루 대신 통곡물빵, 버터는 소량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곰팡이가 핀 마늘이나 오래된 마늘입니다. 곰팡이가 핀 마늘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생기며 간을 직접 공격합니다. 이는 간염, 간경화, 간암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오래된 마늘, 겉보기만 멀쩡해도 곰팡 냄새가 나는 마늘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중국 농촌 지역에서 곰팡이가 핀 곡류마늘 땅콩을 장기간 섭취한 주민들에게 간암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3배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곰팡이가 핀 마늘을 장아찌로 담가 섭취한 뒤 급성 간 손상이 나타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환자는 며칠간 피로, 구토, 황달 증세를 보였고 검사 결과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치료를 통해 회복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마늘이 아무리 건강식품이라도 곰팡이가 핀 것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늘은 구매 후 즉시 점검하시고 상한 부분은 아깝더라도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는 고혈당 유발 음료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주스와 함께 마늘을 섭취하면 혈당 변동이 더욱 커집니다. 이는 당뇨 관리가 악화하고 간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탄산이나 시럽 음료, 과일 농축 주스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물이나 허브차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입니다. 여러분도 술자리에서 마늘 안주 많이 드시지요? 하지만 마늘의 간 보호 성분이 알코올 섭취 시 일부 효능을 상쇄할 수 있으며 오히려 간에 부담이 됩니다. 간 수치가 악화하거나 간 기능이 저하되고 지방간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때는 마늘 섭취를 피하고 평소 건강관리용으로만 섭취하는 것이 마늘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술과 마늘을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드시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나요? 유익하고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술과 마늘을 지혜롭게 드시는 꿀팁 첫 번째는 생마늘 대신 구운 마늘 혹은 찐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생마늘은 알리신 성분이 위와 간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함께 먹을 때는 구운 마늘이나 찐 마늘로 섭취하면 알리신이 아조엔 같은 성분으로 변하여 간 해독 작용은 유지하면서 자극은 줄어듭니다. 아조엔은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열을 만나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유황 화합물입니다. 강력한 항혈전 효과로 혈액 응고를 막아 혈류를 개선하고 노폐물과 독소 배출을 촉진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지방 분해에도 도움을 주어 혈과 건강과 다이어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는 안주로 삼겹살, 등푸른 생선과 함께 드시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술상에는 삼겹살과 마늘이 빠지지 않죠. 삼겹살의 지방은 술의 알코올 흡수를 늦추고 마늘은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 작용을 도와줍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과 구운 마늘을 함께 먹으면 오메가3와 마늘의 항산화 효과가 합쳐져 간 해독과 혈액순환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상추, 깻잎, 오이 같은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줄이고 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날 숙취 해소용으로 마늘 꿀차나 마늘 생강차가 숙취 해소에 도움됩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알코올 대사를 도와간 해독을 촉진하고 꿀과 생강이 피로 해소를 빠르게 합니다. 지금까지 독이 되는 음식 조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마늘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성별과 체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마늘 섭취 효과로서 마늘은 남성에게 특히 혈관 건강과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조선시대의서 동의보감에도 마늘은 양기를 돕고 기혈을 잘 돌게 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남성의 정력 보강에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옛 선조들은 마늘을 보양식 삼겹살, 보양탕 등에 빠지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즉 남성 시니어에게 흔한 만성 피로, 활력 저하를 개선하면 자연스럽게 성기능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은 나이가 들수록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고 혈중 지지를 낮추는 효과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과다 섭취 시 위장장애, 간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남성은 마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알리신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약과 함께 섭취하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마늘은 면역력 강화와 항산화 효과가 특히 유용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심혈관 질환과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는데 마늘은 혈관 염증을 줄이고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 균형과 피부 건강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 항산화와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마늘에는 알리신과 황화합물이 풍부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습니다. 활성산소가 줄면 피부 노화 속도가 느려지고 잔주름과 피부 탄력 저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 개선으로 건강한 피부색을 유지해줍니다. 마늘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피부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혈류 개선은 칙칙한 피부색과 다크서클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마늘의 항균, 항염 효과는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성인 여성에게 흔한 얼굴 붉음, 홍조, 여드름성 피부 문제 개선에 유용합니다. 단, 속이 약한 여성은 생마늘을 공복에 다량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 될 수 있으므로 찐 마늘이나 조리된 마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체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체질에는 한열 체질과 비위 체질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 한열 체질은 한체질과 열체질이 있는데요. 한열 체질, 즉 차가운 체질은 손발이 차고 기운이 부족하며 소화력이 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생마늘보다는 찌거나 익힌 마늘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섭취하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열 체질, 즉 뜨거운 체질은 쉽게 얼굴이 붉어지고 화끈거림이나 위염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생마늘 섭취를 줄이고 꿀이나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하면 알리신의 강한 자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위 체질입니다. 소화력이 약하고 위장에 부담이 잘 오는 사람은 찐 마늘이나 마늘즙 형태로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늘장 아찌처럼 설탕이나 식초가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소화력이 강한 체질은 생마늘을 샐러드나 볶음 요리에 넣어 섭취하면 면역력과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맞춤법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마늘을 설탕이나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으므로 찐 마늘 또는 올리브유, 버섯, 레몬 등 혈당 안정에 도움되는 조합으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압, 심혈관 질환 환자는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약물과 겹치지 않도록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루 찐 마늘 2에서 3쪽 정도가 안전한 범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늘을 단독으로 섭취해도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즉 천연약이 될 수 있는 황금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청자분들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꼭 필요한 정보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늘과 황금 조합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조합은 마늘과 꿀입니다. 조선시대의서 동의보감에는 마늘과 꿀을 함께 섭취하면 기운을 돋우고 피로를 풀며 면역력을 높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늘의 알리신과 꿀의 효소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선조들의 경험적 지혜를 반영한 것입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마늘의 알리신과 꿀이 결합하면 면역 세포 활동을 촉진하고 항산화 작용으로 피로를 줄이며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72세 김 할머니는 하루아침 공복에 찐 마늘 2쪽과 꿀 1티스푼을 3개월간 섭취하신 후 오후까지 기운이 떨어지지 않고 혈압 수치도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시니어에게 권장하는 방법은 마늘 3쪽을 찜기에 15분간 쪄 식힌 뒤 꿀 1.5배를 부어 유리병에 담고 일주일간 숙성한 후 하루 중 아침과 점심, 저녁 식후 30분 뒤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합은 마늘과 올리브유입니다. 조선시대 기록에 따르면 선조들은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마늘을 섞어 약용으로 섭취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기름의 불포화지방산과 마늘의 효능을 결합하려는 지혜였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올리브유의 불포화지방산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5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올리브유 1큰술에 다진 마늘 1쪽을 섞어 드신 후 2개월 만에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5년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시니어 맞춤 요리법으로는 다진 마늘 1쪽과 올리브유 1큰술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식사 후 30분 뒤에 그대로 섭취하면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마늘과 버섯입니다. 옛 선조들은 버섯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기운이 난다고 기록했으며 이는 경험적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로를 덜 느끼게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는 버섯 속 베타글루칸과 마늘의 알리신이 면역세포 활성과 항암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밝혀졌습니다. 70세 이 할머니는 버섯 100g과 마늘 2쪽을 올리브유 1큰술로 볶아 점심으로 드신 후 6개월 동안 잦은 감기와 피로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시니어 맞춤 요리법으로는 약불에서 5에서 7분 정도 살짝 볶아 드시는 것이 알리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소화 부담도 적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마늘과 레몬입니다. 조선시대 의서에는 마늘과 신맛 과일을 함께 먹으면 간과 위장을 보호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마늘의 효능을 신맛 과일의 성질과 결합하려는 선조들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레몬의 비타민 C와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간 해독과 피부 개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68세 정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마늘 1쪽과 레몬즙 1큰술을 따뜻한 물 200ml와 섞어 드신 후 3개월 만에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가 개선되는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시니어에게는 찐 마늘 1에서 2쪽을 잘게 썰어 따뜻한 물에 넣고 레몬즙 1큰술을 더해 아침 식후 30분에 드시는 것이 안전하며 속이 약한 분은 하루 반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조합은 마늘과 생강입니다. 선조들은 겨울철 감기 예방과 혈액순환을 위해 생강과 마늘을 함께 달여 먹었으며 이는 생강의 따뜻한 성질과 마늘의 효능을 결합하려는 지혜였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생강 속 진저롤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항염증과 혈액순환 개선, 소화기능 향상에 효과적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4세 최 할아버지는 생강 5g과 마늘 1쪽을 물 250ml에 끓여 차로 매일 드신 후 손발 저림과 관절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하셨습니다. 시니어 맞춤 요리법으로는 생강 5g을 얇게 썰어 찐 마늘 1쪽과 함께 물에 10분간 끓인 후 하루 2회 아침과 저녁 식후 30분에 드시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5가지 황금 조합은 단순히 맛있거나 건강식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와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섭취량과 방법, 시간대는 개인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이 필요합니다.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율과 효과가 높지만 위장이 약한 경우 식후 30분 뒤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기준으로 마늘 3에서 6쪽 정도가 적당하며 과다 섭취 시 속쓰림이나 혈액순환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꿀, 올리브유, 생강과 섞어 만든 조합은 냉장 보관이 필수이며 일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마늘을 섭취하면 면역력과 혈관 건강을 지키고 피로와 관절 문제까지 개선할 수 있는 강력한 보약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늘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과 조합으로 섭취하면 면역력,
혈관 건강, 피로 해소, 항암 효과까지 가져다주는 강력한 건강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특히 꿀, 올리브유, 버섯, 레몬, 생강과 같은 음식과의 황금 조합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건강 개선 효과를 배가시켜주며 실제 사례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마늘을 잘못 보관하거나 설탕, 곰팡이, 잘못된 조리법과 함께 섭취하면 간 건강을 해치고 혈당과 혈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치매나 만성질환의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섭취 방법과 조합, 보관법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집에 있는 마늘을 점검해 보세요. 상한 마늘은 과감히 버리고 건강한 마늘을 선택해 꿀이나 올리브유와 함께 섭취해 보세요. 하루 3에서 6쪽 정도의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조합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혈관과 간, 뇌까지 보호하면서 활기찬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지식을 통해 단순히 마늘을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습관으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꾸준히 이어간다면 분명 몸과 마음 모두 달라진 자신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시간여행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만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실천 방법과 건강 정보를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시간 여행을 여기서 마칩니다. 시니어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